업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그쪽에 긍정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살려내는 이 마음, 이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지 말고 본래 주인공 하나를 늘 생각하셔야 3세가 제대로 살아나게 되고 모든 업을 10배, 100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뭐든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추석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루해졌어요.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할 이야기는 또 참 많이 있고, 이게 그만큼 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야 될 일은 참 많은데 이 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의 나, 이거 역시 나죠.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이제 시간을 놓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똑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그 과거, 미래, 나라는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나의 혹은 저 사람이라고 말해도 결국 그게 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인데 그게 미래의 나는 어떤가? 미래의 나라 그러면 그게 이제 현재의 어떤 원인자 또는 과거의 어떤 원인자가 그 씨앗이 돼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 그러면 사실 과거랑 현재를 떼놓고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과거라 그러면 지나간 것, 쓸데없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혹은 놓아버리고 지금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는 현재는 이렇게 어렵지만 미래를 놓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현재의 우리 인생의 삶에서 현재 삶을 강력하게 살게 만드는 원인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미래죠. 난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삽니다. 혹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현재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이게 미래와 많이 관련이 있고 많이 관련이 있다보다도 어떤 사람은 미래에다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모든 것을 베팅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 내 지금 돈을 몽땅 털어서 빚까지 내서 몰빵을 하고 날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완전히 미래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삶의 행복이 사실은 미래에서 오는 거죠. 자, 돌려 말하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손자를 키워서 예뻐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녀와 그 손자가 결국 그 미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삶에 나는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내 삶의 대부분이
미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내 인생의 전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온갖 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미래만 중요하냐? 제가 사실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의 나도 있는데 이런 주제를 제가 지금 잡으면 끝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빼려고 지금 오늘 섞어서 할 거예요.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고, 난 이렇게 해서 전력을 다하니까 이렇게 됐었고, 난 이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미래를 향해서도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할 때는 미래를 향한 현재의 욕구와 자신감이 사실은 과거에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내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이 과거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과거가 초점을 어디로? 미래를 향해서 현재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나름대로 해석이 될 만하죠. 사람들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과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펄펄 뛰는 이 날고기 같은 이런 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보니까 하도 부끄러워서 싹 불질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기를 초등학교 때 썼던 그 많은 일기를 싹 불질렀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초등학생이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런데 그게 중학교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는 그 초등학교의 그 행동들이 수치스럽지요. 생각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라는 과거를 살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 그게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초등학교 때 일기가 예뻐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대학이 되고 제가 또 조금 이렇게 서른 즈음에도 그걸 놔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40이 되니까 그건 뭐 놔둬봐야 뭐 내 일기나 남의 일기나 다 똑같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내 과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기억들의 별님들이 일기가 남아있으면 좀 더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내 것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 소위 진리 공부를 하고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간의 본성을 관통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나의 본성이, 나의 과거에 지나왔던 업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히 보이고 그걸 내 일기를 굳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때가 또 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걸 왜 불질렀을까 하고 고등학교 때 엄청 후회했던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과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내냐 못하냐 하는 문제가 내가 어떤가에 따라서 과거가 살아나냐 죽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과거가 쓸데없고 고정됐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분이 우리 민족의 앞으로 1000년이 가도 이 후손들의 마음에 살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자존심을 만들고 동력을 만들면서 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펄떡펄떡 뛸 거란 말이에요. 이 이순신이라는 분의 행적이. 그러면 그 과거가 이미 지난 거라서 아무 쓸데없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일생을 수백 번 살아도 그 이순신이라는 분의 행적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영향력을 못 따라가죠. 수백 번을 살아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현재 살고 저는 또 미래에 살 거니까 과거에 살았던 그 쓸데없는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들의 삶이 지나간 거고 이미 고정돼서 불변하니까 내 인생보다 못하냐. 이거요. 우리 이 원불교 강남교당 대문 밖에 딱 나가서 물어보면 누구라도 이순신이 100번 낫다. 어디다 비교하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과거가요.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분의 과거만 중요하고 오인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과거에 좀 찌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상한 짓을 했던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던 그건 그냥 무의미할까?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중생이 선악 간의 시비 간의 경험들과 단련과 이런 그 지나온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선하고 착한 것을 가지고만 지금의 우리를 만들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오히려 살아나서 미래에 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계실 때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 대바다단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께 배워서 교화를 해보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10,000명쯤 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 4, 5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근기 걸려가지고 부처님만 없으면 내가 짱 먹을 건데 부처님 때문에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에 한번 부처님이 지나갈 때 위에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발가락을 다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바다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대바다단은 부처님 회상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대바다단이 부처의 몸에 피를 낸 업력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 자체가 그냥 예언이잖아요. 그대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진명, 누진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몇 급이 지나서 저 대바다단이 다시 성불을 해가지고 회상을 열 테니 그때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정광열애인가 어떤 열애가 돼가지고 그 열애를 따르는 권속이 몇만이 되고 몇 천의 중생이 이 성불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하신다고. 그런데 만일에 대바다단이라는 사람이 부처님보다 잘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없었다면 나쁜 짓을 안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무간지옥도 안 가겠죠. 그런데요. 그 대바다단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나고 싶어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최고가 뭐가 최고입니까? 부처가 되는 게 최고잖아요. 이게 진급의 욕망이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중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 속성이라는 것이야. 잘 돌아보면 뿌리는 열애를 향한 열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이상한 아주 나쁘다고 평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마음도 결국 우리가 내가 더 좋아지고 잘 돼서 더 커서 진급하고 내가 천지와 합이라고 내가 공무화가 돼서 결국은 열애가 되겠다는 부처님을 향한 욕망, 그것과 모든 욕망이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생의 악은 사실은 불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 좀 제가 너무 깊이 오버했습니까? 너무 나갔나요?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있죠. 옛날에 저는 문과를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소 주기율표를 쭉 만들면서 몇 가지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기호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 나중에 다 찾아서 들어갔죠. 그 원소의 종류가 쭉 있는데 이제 이게 문과를 하신 분은 잘 모르실 건데요. 제가 이 말씀 뭐냐면 이치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일어났었을 거고. 그래서 이치는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과거라는 것이 그냥 묻어놓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원불교 법에는 공도자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도헌신자 이부사지라고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공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내지는 현재 살아도 지나간 어떤 시기에 원불교에 혹은 내지는 공가의 은혜를 만드신 분이죠. 저는 사실은 공도자 숭배가 원불교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이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원불교가 성장을 이렇게 크게 못하는 데는 공도자 숭배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교무님들이 전임 교무님 계실 때 정말 이렇게 심심상련하면서 일을 했던 분들이 전임 교무님이 가시고 나면 후임 교무님이 오면요, 잘 몰라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에 대한 받드는 것이 약해지고, 그래서 공도자 숭배가 지금 우리 인사이동 문제에 걸려서 굉장히 아쉬운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 자신도 보통 보면 이 공도자라는 사람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공도자라는 분들이 새로 맡은 사람에게 좀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새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도자를 모시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그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약간의 어떤 갑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열애가 되고 적어도 출가위가 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냥 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공도자 숭배라는 덕목을 우리 사유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잘 되면 플랜카드를 걸 필요가 없죠. 뭔가 사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되니까 그걸 플랜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원불교 교법에 공도자 숭배라는 어떤 플랜카드가 걸렸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의 속성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전에 정전에 이렇게 박아두신 거죠. 그런데 이 공도자 숭배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그런데 이 과거를 충분히 사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현재만 빠져 살아요. 조금 본다는 사람은 미래만 보고 살아요. 근데 크게 지혜로우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봅니다. 이게 한 덩어리지 사실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일생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한 덩어리가 돼야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목적을 세워도 성공하는, 그리고 인생의 어떤 가치를 발휘해도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고, 조직이나 단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돼야, 그래야 사실 이 조직이 멈춤 없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제가 없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데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요, 과거가 별것이 없고 현재가 별것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별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충분히 살려 쓴다고 보고, 충분히 살려 쓴다고 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이 내가 보는 나의 미래가 있고요, 남이 보는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미래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객관적 어떤 그 평가에 의해서 바라보는 내가 보는 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보는 나의 미래, 아버지가 보는 나의 미래, 선생님이 보는 나의 미래, 친구들이 보는 나의 미래,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미래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정성을 들이는 열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측되는 나, 예측되는 미래의 나.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측되는 미래가 있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하면 저놈이 저리 될 거야, 이렇게만 해주면 이렇게 될 건데, 그 예측되는 미래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위 간섭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뭐 때문에 간섭을 하냐, 선생님이 왜 억지로 시키냐, 이런 것이 다 예측되는 미래 때문에 개입을 하죠. 이때의 변수라는 것이,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변수대로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봤을 때 그 사람, 보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판단이 사실에 바탕한다면 예측되는 미래의 나가 좀 보이겠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역시 강남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교당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되는 미래가 있겠죠. 근데 이 예측이 사실은 정확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전이 강할수록, 이 비전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미래입니다. 비전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힘을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내가 또 있습니다. 예측되는 나는요, 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랄까? 그래서 욕구와 관련될 수도 있지만, 나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특히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또 불안,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쪽에서 위축되어서 현재를 자꾸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나 스스로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서 불안함을 예측하는 순간 아이들은 위축돼서 활동력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작아져서 미래가 오그러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도 나의 미래를 본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미래라고 자꾸 현재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 과거 나나 현재 나나 미래 나가요, 어차피 업에 나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나 맞거든요. 어차피 업이니까. 현재 나라는 것도 내가 볼 때 이렇게 정해진 딱 이 모양이 나일 것 같지만 기분이 나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거나 뭐 이렇게 팔풍이 불면 이 8가지 바람이 있죠. 이, 세, 해, 예, 칭, 기, 고, 락, 이 8가지 바람이 불면 우리는 현재 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인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시시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 보이고 해서 자기의 감정 따라 그때 내가 절대로 똑같을 수 없고요. 그것도 차이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와 똑같이 미래도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나는 이런 모습이고 미래의 나는 이래서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절대로 나눠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현재의 나로 국한하고 국집해서 나로 얘기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남으로 만들어버리고 나 혼자 낑낑거리면서 자탈의 병진이 안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라 여기지만 마음이 넓고 국이 터진 사람은 천하가 다 나로 여겨져서 자타가 따로 없이 큰 나, 항상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무와 무불화의 경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세의 나, 과거, 현재, 미래의 나도 똑같은데 내가 지금 안목이 작고 생각이 좁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나를 현재 나에서 떼놓고 위축시키고 작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나 그 가르치는 지자가 이 문제에 국을 터줘서 사람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견성을 하고 안목이 완전히 열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이 문제를 트는데 급선무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아이들의 미래에 거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나는 결국 뭐냐면 3세 인과에 걸려있기 때문에 역시 미래도 그 뿌리가 인과의 원인자거든요. 어떤 원인자. 그죠? 그래서 이 원인자가 어떤 것이 나의 미래의 원인자가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난 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키포인트가 이거였을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해독이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이 원인자가 돼서 나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인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기회를 잡아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IMF 때문에 망했지만 어떤 사람은 IMF 때문에 일어섰고 그래서
그 원인자가 내가 생각한 그 원인이 내 미래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에 우리는 대체로 그 어떤 진단 내지는 미래의 어떤 그 예측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정확히 본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내 미래를 만들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 원인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혼자 연마하시고 또 친구들과 하시고 도반들과 하시고 스승과 하시고 직장 상사와 하시고 많은 선 경험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 안목으로 내가 굳게 어떤 한 생각에 국집돼서 내 미래를 사실은 이게 내게 전혀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어떤 것을 나의 미래라고 잡아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떤 것이 이 원인자가 될 것인가? 사실은요, 이건 제대로 정확히 집어내려면 삼명육통을 하셔야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삼명육통을 했다면 이게 맞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제끼고 그냥 내가 나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그 살피는 정신을 놓으셔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과거가 살아서 우리는 생각에 결국 미래가 중요할 거야 라고 할지 몰라도 과거가 살아서 과거가 제일 중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경우도 많고 미래가 제일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뭘 그래 미래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요 미래가 만일 정말 좋다면 과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돌려 말하면 과거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살아나야 돼요. 한꺼번에 어느 하나를 죽여서 다른 게 살아난다. 그것은 사실은 바른 지혜도 아니고 바른 성공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과거가 살아나지요.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빛나는 우리 가문을 이루었다. 좋잖아요. 그 가문을 이루고 났을 때 과거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39년 해가지고 멈춰버렸어요. 그럼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가 충분히 살아나서 그 과거의 빛을 가치를 알면 이게 힘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위협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하라.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 부모님들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원불교의 신심을 깊게 해라. 그러면 탈선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신심하고 탈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이 종교의 어떤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자존감이 높고 자아를 제대로 알고 자기 마음을 살려낸다면 탈선을 할 수가 할래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강력하면 현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힘으로 현재를 구성하게 되고
과거의 힘을 가지고 구성한 현재가 미래를 활짝 열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과거를 살려내고 부모들의 과거를 살려내고 아이들이 그동안 해온 것에 잘 업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그쪽에 긍정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살려내는 이 마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서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지 말고 본래 주인공 하나를 늘 생각하셔야 3세가 제대로 살아나게 되고 모든 업을 10배, 100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창하고 슬픈 것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죠? 인간이요 진급할 때 가장 큰 진급이 어디서 나오냐면 죽었다가 새로 태어날 때 가장 큰 진급을 합니다. 그때만큼 큰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대학에 합격해서 뭐 좋은 데 갔다 아니다, 좋은 직장 갔다 아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결정되냐? 과거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면 죽어갈 때만 우리가 과거를 좋은 이야기를 하냐? 그렇지 않죠.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과거, 나의 자신감이 솟을 만한 일들,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한데 이 중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것을 제대로 살리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하지 않은 나가 있어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마음이 꽂힐 때마다 그게 살아나는, 그 살려내는 그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때로는 과거에 꽂혀서 과거를 살려내고 때로는 현재에 꽂혀서 현재를 살려내고 이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황교무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황교무를 생각을 하면 황교무님의 장점이나 이런 걸 살려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오선희님을 생각해서 생각하면 또 이게 살려낼 수 있죠. 업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그쪽에 긍정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살려내는 이 마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서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지 말고 좋았다, 나빴다, 어쨌다 하는 것도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되 그걸 살려내면서 여여한 본래 주인공 하나를 늘 생각하셔야 그래야 3세가 제대로 살아나게 되고 모든 업을 10배, 100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 있는 아들요 데리고 가서 밥 사 먹이고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좀 칭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1시간 정도면 기분이 많이 업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업을 초월해 있는 과거, 미래, 현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잡고 빛을 비추는 그것이 살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여러 가지로 조명되고 많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세세곡절이지만 다 찾아보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느끼시고 하시면서 이걸 살려내되 활용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셔야지 크게 키워서 우리가 출가가 되고 열애가 되기 위해서 활용하셔야지 내 과거 이랬기 때문에 난 미래 이럴 거야. 이렇게 전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살려내기 위해서 미래를 말하는 거지 엎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본래 본성이 있어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 들이댈 데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여실히 알고 들이댈 뜻을 찾아서 크게 살려서 쓰시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